경북대학교 1월문학과 17학번 이현주입니다. 여성 병역 의무에 대해 찬성하는 의견을 먼저 기본적으로 바탕으로 한 다음에 좀 의견을 주장하고 싶습니다. 일단은 여성 징병제가 현재 일단 필요하냐 필요하지 않냐를 일단 기본적으로 봤을 때 필요하다고 보고요. 왜냐하면은 지금 병력이 5년 최근 근 5년 만에 10만 명 이상이 상비군이 줄어들었고, 그로 인해서 지금 수도 서울이 이렇게 중요한 경제력과 한국에서의 큰 위상을 가지고 있는 이런 상태에서 그 북한에서부터 넘어오는 그러한 육상 병력을 차단하는 그러한 중요한 역할을 하기 위해서 다른 이제 모병제를 하고 있는 그런 나라들과 비교해서 우리나라는 그렇게 모병제를 근본적으로 안착할 수 있는 그러한 여유가 없고 그런 상황이 전혀 되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좀 필수부작용한 상황이 점점 해가 갈수록 도래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로 이 마이크를. 네, 안녕하세요. 전남대학교 사회학과 재학 중 유재민이라고 합니다. 여성 징병과 관련해서 반대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일단 징병제에 반대하기 때문에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일단은 징병 그 자체가 폭력이고, 이게 우리가 모병제로 전환할 것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여성 징병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지금 인구가 줄고 있고 한반도를 둘러싼 여러 안보 위기에 따라서 이게 여성의 징병에 대한 의무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여성이까지 징병을 하려면은 지금 현재 갖춰져 있는 어떤 우리나라 군의 시설과 그리고 많은 어떤 여군을 향한 성폭력 문제 이런 것도 해결되지 못하고 있고, 그리고 이게 징병이라는 제도 자체가 굉장히 그 근대 사회에서 되게 모순적이거든요. 근데 이러한 수많은 모순을 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여성까지 그 모순의 폭력의 범위를 확장한다는 것은 우리 사회의 폭력을 가중시키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반대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각자 기본 입장을 제시했고, 네, 그에 대해서 상대방의 그 주장을 한번 논박을 해보겠어요. 네. 좋은 의견 1분씩. 네. 일단은 그 방금 말씀해주신 근거 중에 하나가 이런 성적인 그러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고 이런 환경적인 문제가 먼저 개선이 아직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조금 아직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말씀해 주셨는데, 일단은 지금 현재 국가에서 실시되고 있는 그런 남성들의 국한된 징병에서도 성 관련 문제는 사실 해결되지가 않았고요. 지금도 충분히 많은 군 내에서의 성 문제가 대두가 되고 있고, 저도 이제 현역병으로 이제 일을 하면서 그거를 지속하기도 했고, 딱히 그거를 남자이고 여자이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 성 문제에 대한 해결을 얘기하시려면 이제 그 환경 자체에 대한 전면적인 좀 개선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여자만이 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그걸 하면 안 된다라는 주장은 조금 현실에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네. 답변을. 네, 그 군대에서 일어나는 성폭력 문제 같은 경우는 여성을 포함해서 분명히 남성도 그의 가해자로서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그 군대가 본질적으로 민주적일 수가 없는 공간에서 일어나는 성폭력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개선하고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대안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그 대상을 여성에게까지 확장하자고 하는 것은 그 수많은 징병의 대상을 징병의 대상이 될 여성들에게 그런 위험을 그대로 떠넘기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어떤 군대 내 문화가
그 그러니까 성폭력적이지 않은 문화가 조성되지 않는다면 여성 징병제는 시행하기 어려울 것 같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거기에 대해서 답변 있어요? 네, 잘 들었고요. 그 부분에서는 물론 당장 이제 해결할 수 없는 점진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이 들고, 일단 그것 때문에 당장 물론 이제 여성 징병이 만약에 추진을 당장 정부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근 2, 3년, 4년 이렇게 내에 실행되진 않을 거기 때문에 그거를 지금 당장 이제 여성 징병의 목소리를 내고 그거를 빠른 시기 내에 추진시킨 다음에 일단은 그거를 좀 일단은 진행을 시키고, 그 다음에 여성 징병을 했을 때 어떤 그런 성 문제에 대한, 그러니까 남성도 마찬가지로 남성과 여성의 모든 이제 성 문제에 대한 부분을 같이 추진과 해결을 같이 동시에 시작해야 될 시점이 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그런 주장을 하고 싶습니다. 네. 조금 더 원론적인 문제로 접근을 하고 싶은데요. 이게 그 징병이라는 게 우리가 그 국가를 지키러 군대를 간다는 게 조금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는데, 도대체 우리는 국가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국방이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을 지키는 것인지, 이거에 대한 논의가 없이는 이 주제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그러한 관점에서 현재 징병제도 남성에게 있어서도 굉장히 폭력적이고, 아마 동의하실 거예요. 현역을 갔다 오셨으니까 아마 동의하실 건데, 전혀 민주적일 수 없는 공간에서 우리가 그렇게 권위주의적인 군 문화를 이렇게 1년 반이라는 시간 동안 복무를 해서 엄청난 피해를 받고 있고, 최저임금에 한참도 못 미치는 월급을 받으면서 이렇게 나라에 봉사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일단 우리 사회에서 군대라는 곳의 인식 자체가, 저도 20대 청년이고 어떠냐면 최대한 안 가면 좋은 곳이에요. 최대한 안 가면 좋은 곳이고, 물론 안 갔으면 하는 곳인데, 그러한 공간에 대한 이렇게 병역의 의무를 여성에게까지 늘린다는 것은 그냥 우리의 사회의 우리 사회의 해를 가중하는 일이라고 생각하기에 반대합니다. 네, 그 약간 사회자로서 이제 그 논점을 좀 분명하게 위해서, 지금 우리 토론 주제가 단순히 여성의 병역 의무를 이제 실시해야 되냐, 그렇지 않아 불가피하냐, 이런 문제가 아니라 어떤 조건인데, 인구가 지금 절감하는 상황에서 지금 실제로 이제 그런 조건을 상대로 지금 여성 병역 이제 그 의무를 좀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두 사람 다 어떤 양측이 그런 우리가 지금 인구 절감 시대라는 건 분명히 좋은 사실이고, 그런 사실에서 우리가 사실 이제 우리나라 어떤 의미로 뭐 군대가 존재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런 원론적인 얘기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사실 국방을 그럼 우리나라를 지켜야 된다는 게 주어진 게, 그게 우리나라를 지킬 필요가 있냐 없냐, 이런 문제는 아닐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근원적인 문제보다는 사실 우리가 이제 조건적으로, 그러니까 인구가 절감하는 시대에 있어서, 그러니까 실제로 여성 병역 의무를 우리가 이제 의무할 것이냐, 그렇지 않을 것이냐, 이런 점을 조금 더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그러니까 좀 얘기를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첫 번째 주제와 관련시켜서 다시 한번, 그러니까 아까 이제 처음에 얘기했던 걸 토대로 다시 한번 새로운 논거를 좀 들어서 한번 얘기를 해주겠어요? 일단은 제가 조사한 바로는 인구 추계상 오늘 2040년 전후를 이제 해서 병력이 현재 이제 50만 명 초반대의 병력에서 지금 35만 명 정도로 이제 병력이 한다는 이제 예상 그래프가 있었는데요. 그거를 봤을 때 일단은 현재 북한 상비군이 128만 명 정도이고, 북한이 이제 예비군을 하면 700만 명대라고 이제 알고 있는데, 물론 이제 뭐 한국군이 뭐 40만 명이 있으면은 돌진을 쳐들어오는 거 막을 수 없고, 80만 명이 있으면 쳐들어오는 건 무조건 막을 수 있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일단 숫자적으로 봤을 때 2.56배 정도의 상비병이 일단 차이 나는 이런 현실에서
최소한의 그리고 최대한의 이제 상비군을 최대한 고용할 수 있을 만큼 최대한 고용을 하는 게 지금 현실적으로 옳은 그러한 국방 정책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토대로 계속 찬성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고 있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일단 지금 부사관이나 장교로서도 여성의 이제 군력이 우수한 여성 군력이 많은 활약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굳이 여성의 이제 사병으로만 복무를 할 수 없느냐는 그런 의문에 대한 그런 이야기도 많이 대두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도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일단 이제 찬성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일단 인구가 절감하는 상황에서는, 그러니까 일정한 군병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여성들의 군 복무를 의무화시켜야 된다. 그게 기본 논조이고, 그걸 이제 구체적인 숫자를 들었거든요. 그에 대해서 다시 한번 반복할 수 있을까요? 우리나라가 현재 50만의 군인을 유지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에 대한 근거는 무엇인지 조금 궁금해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항상 생각할 수 있는 게 다른 나라의 국방 현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랑 GDP나 인구가 비슷한 국가들, 아니면 안보 위기 수준이 비슷한 국가들의 토대로 저희가 그거를 지정할 수 있는데, 이스라엘보다 우리가 국방비를 덜 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좀 수많은 지점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50만 명의 상비군을 유지해야 될 근거가 뭔가요? 그거가 이제 논증이 제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35명으로 준다고 해서 그 변화를 우리가 견디지 못할 거라는, 그리고 전쟁이 일어날 것이라는 예상은 논리적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방금 제시한 거에 대해서 답변할 수 있겠어요? 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그 앞서서 먼저 제 의견을 개진하기 위해서 한마디 먼저 말씀드리자면, 일단 그 일본의 군대가 이름이 자위대인데요. 자위대를 한자로 하면 이제 자가 스스로 자이고 위가 지킬 위인데요. 그래서 이제 스스로 지키는 그런 이제 군대라는 그런 단어의 뜻이고요.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이제 한국군은, 그러니까 자위대는 이제 스스로 일본을 이제 지키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이제 지킨 다음에 다시 이제 반격을 하거나 돌격 혹은 이제 공격적인 그런 성향에 대해서는 조금 한국군이나 여타 군대와는 다른 그런 좀 이제 보수적이거나 좀 방어적인 그러한 군대이기 때문에 이런 이름이 된 거고요. 그와 반대로 한국군은 자위대와는 다르게 이제 외측의 세력의 공격을 받았을 때 이제 거기에 맞서서 대응을 해서 전투적으로 그것을 대응하여서 외측의 그 받은 만큼의 혹은 받은 그 이상으로 그 공격을 갚아주는 그러한 좀 공격적인 그런 성향의 군대를 유지하는 것이 이제 우리나라 국방의 그런 기초이기 때문에, 일단은 그런 국방의 좀 개념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의 바탕으로 절대적인 병력의 숫자가 너무나도 중요하고 너무나도 필요한 상황이고, 또 이제 사실 우리나라의 수도 서울이 북한과 바로 인접해 있는 이러한 상태에서 만약에 수도 서울이 지금의 위치가 아닌 부산 같은 그런 이제 남쪽에 위치했을 경우에는 이제 선제적으로 조금 그 북한이나 인접한 지역을 조금 내주고 조금 그 경제적인 피해를 좀 일시적으로 받더라도 나중에 이제 그거를 밑에 그 남쪽에서 그거를 수복하는 이제 정책을 만들어서 다시 반격하는, 그렇게 할 수가 있는데, 지금의 이제 서울의 위치를 봤을 때 대한민국의 모든 경제와 이런 시설들이 이제 과반수 이상이 밀집되어 있는 그런 지역이 북한과 맞닿아 있는 그런 북한의 육상 병력들이 쳐들어왔을 때 선제적으로 그걸 지키지 않았을 때 엄청난 한국 전체의 괴멸로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저는 결론적으로 한국의 병력이 최대한 많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주제를 좀 토론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주제는 성평등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여성 징병제 도입이 불가피한가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최대한 이 논점에 초점을 두고 그러니까 성평등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서 이 여성 징병제 도입을 해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반대쪽에서 먼저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순서를 바꿔서 좀 진행할게요. 네. 성평등 사회를 위해서 여성 징병이 필요하냐 안 하냐라는 문제 자체가 이게 병역을 수행함으로써 이렇게 우리가 시민되기가 성립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개혁신당에서 그 경찰이나 소방직 공무원 같은 경우에 병역을 수행하지 않으면은 그 임용될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정치권에서 논의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병역을 수행함에 있어서 그 병역이 무엇인지, 징병됨이 무엇인지를 생각하지 않고 그런 식으로 이렇게 좀 불필요한 논쟁을 일으키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성평등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이냐라고 봤을 때 저는 이게 그러니까 성폭력의 위험으로부터의 안전, 그리고 고용 상황에서 차별받지 않는 것, 이런 것들이 성평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여성이 군대를 간다고 해서 해결될 거라고 보시나요? 일단 네. 그거 하지 말고요. 우선 네. 본인 입장을 얘기하고 그다음에 토론. 네. 그러니까 네, 해결될 거라고 보지 않습니다. 이런 문제는 사회문화적 제도와 어떠한 이게 인식의 개선으로 해결될 문제지 여성의 병역을 수행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라고 보지 않습니다. 그러면 찬성할 때 얘기 좀 하겠어요. 네. 과거에 대한민국이 이제 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남자가 여자를 좀 보호를 해야 한다는 그런 사회적 관념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런 관념들을 기반에 있기 때문에 남성들이 이제 자발적으로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 희생을 하는 부분이 있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럼 과거에는 그만큼 사회생활에서 남자로서의 이점이 많았고 가부장적 문화를 바탕으로 가정에서 남성으로서의 이견을 강하게 낼 수 있었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나 지금은 시대가 많이 변화했고 그러한 가정의 분위기는 좀 많이 줄어들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 지금은 더 이상 사회적인 성공의 이점이 남성이라고 해서 더 있지 않고 여성이라고 해서 더 이제 그렇게 좀 불평등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과거 억눌려 있던 여성 인권의 신장을 위해서 여성 공학인 가산점이나 장학금 이런 정책이 시행되기도 하고 여성 우대 정책들이 확대되고 이런 상황에서 더 이상 여성 인권이 남성보다 낫다고 볼 수 없는 시대가 도래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서는 이제 시대의 흐름에 발을 맞춰서 그러한 평등적인 부분에서 징병을 같이 실시해서 평등을 실현하고 이제 나아가서 국가적인 그런 위기에 맞서야 되는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양쪽의 이제 입장을 우리가 들었거든요. 지금 우리가 한 이제 7분 정도 시간이 있으니까 지금부터 이제 자유롭게 이제 서로 이제 얘기를 이제 토론을 할 텐데, 그래서 지금 분명히 상대방의 입장을 확인했죠. 네. 너무도 들었으니까 지금부터 이제 누가 시작이 좋은데 그 자기 발언 시간을 1분으로 한정을 해주고 그래야 우리가 충분히 주고받고 얘기를 토론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우선 자 반대쪽으로 먼저 시작할까요? 예, 1분 전체적인 종합적인 예, 그러니까 이제 자유롭게 네. 계속 한 사람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네. 1분씩 네. 얘기하고 또 답변하고 그런 식으로 좀 최대한 우리가 토론을 활성화시켜서 하는 거니까 최대한 그러니까 논점을 분명히 하죠. 1분 안에 자기 얘기를 하세요. 그럼 이제 상대방이 답변하고 또 토론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여성의 권리가 신장이 됐으니까 이제 여성은 더 이상 약자가 아니니까 이제 군 병역을 수행해도 된다라는 입장이시라면
그것도 안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권리의 신장의 여부에 따라 지금 병역을 수행할지 말지에 대한 의무가 결정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거는 아예 이게 논외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지금 남성만이 군대 병역의 의무를 지는 것만으로도 이게 저는 성차별의 산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사실 남성들이 자발적인 희생이라고 하셨는데 자발적인 희생이 아니라 일단 그 가부장적인 어떤 질서 아래에서 이게 그 신체적인 성차가 이렇게 우리가 말로써 발현되는 과정에서 남성만 이렇게 군대 병역의 의무를 지게 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현재 그 여성, 그러니까 제 말은 그러니까 성평등을 위해서, 그러니까 그 여성이 병역을 수행하게 되면 성평등에 도움이 될 거다가 주제잖아요. 네, 주제잖아요. 근데 저는 도움이 되지 않을 거라고 보는 거고, 도움이 되지 않을 이유는 여성이 병역을 수행한다고 해서 여성의 임금의 수준이 높아지거나 여성의 어떠한 그 성폭력의 위험으로부터 자유로워진다거나 이러한 모습이 그게 인과적으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반대합니다. 일단은 첫 번째로 말씀하신 부분에서 여성의 인권이 신장이 됨에 따라서 이제 평등의 가치를 추구하는 것은 좀 논의기 이제 상관이 없기 때문에 논의를 하신다고 하셔서 그게 들어봤는데 어떤 이유로 그게 상관이 없다고 하시는지 좀 일단 제 발언이 끝나고 좀 답변을 좀 부탁드리고, 일단 평등한 상황이 불평등했었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한쪽이 불평등하고 한쪽이 평등한 그런 부분을 이제 맞춰가는 과정에서의 이제 불평등이 있었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까지 용인해왔던 거지, 지금 이제 평등이 맞춰진 상황이기 때문에 다시 그거를 원래대로 되돌린다는 의견이었기 때문에 저는 아직 제 의견이 주장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그거를 일단 답변을 부탁드리고, 일단은 덧붙이자면 과거에는 이제 학부형이라는 그런 단어가 있었는데요. 이제 이게 학생의 부모, 그러니까 아비 부와 형자를 써서 아빠와 이제 형을 말하는 그런 단어인데 지금은 거의 사정되어서 쓰이지 않는 단어인데, 이것에서 알 수 있듯이 이제는 이렇게 남성 가족들만을 위한 그런 단어를 쓰는 시대가 아니고 이제 그런 젠더에 이제 국한된 그러한 차별과 그런 그런 문제에 좀 우리가 신경을 쓰기에는 좀 시대가 많이 발전한 상태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일단 그렇습니다. 네. 네, 좋아요. 자, 우리가 이제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얘기를 좀 했는데, 그래서 뭐 지금 이제 양측이 주고받은 그런 거에 대한 이제 그 최종적인 이제 반론 겸 자기 입장을 다시 한번 좀 확인하도록 그래서 참 유문 정도씩 시간이 나왔습니다. 특정한 젠더 불평등한 표현이 이제 사회에서 적게 사용된다고 해서 그 사회가 좀 더 그러니까 성평등한 사회가 됐다라는 걸 증빙하는 건 아니고, 실질적인 임금 격차 그리고 성폭력에 대한 위험 이런 것들이 해소가 되어야 좀 더 성평등한 사회가 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왜 관계가 없다고 하냐면 의무는 그러니까 권리는 의무에 종속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권리는 누구나 태어난다면 이게 누릴 수 있어야 하는 것이고, 의무는 능력에 따라서 적절하게 배분되어야 되는 게 맞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종합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여성징병 같은 경우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 같이 이게 폭력의 확장으로서 우리 사회의 해만 더 키울 것입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일단은 환경적인 얘기를 한번 더 하셔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일단은 그와 같은 논리로 이제 접근하면은 지금 현재 남성들은 그런 군대에서의 그러한 좀 열악한 환경과 모든 이제 이러한 문제들이 해결이 된 상태에서 지금 동무를 하고 있나를 따져봤을 때 전혀 해결되지 않고
억지로 끌려와서 복무를 하고 있는 실정인데, 여자는 그게 다 해결돼야 들어올 수 있고, 남자는 해결 안 됐지만 나라를 지켜야 되니까 억지로 하고 있는 이 상태에서, 그래서 그런 이제 주장이 대두가 된다면 그거는 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 목에 칼이 들어오는 상태에서 오른팔로 막아내려고 했는데, 그걸 왼팔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놀기만 해서 목이 잘리면은, 왼팔은 사실 죄가 없다고 생각해요. 왼팔이 아니라 왼팔에 명령이 내리지 않은 머리가 이제 뇌가 잘못한 게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한국 여성들에게는 사실 잘못이 없고, 정책에 의해서 비용을 부담하지 않고 있는 것뿐이다. 그래서 개중에는 여성이 사병으로 복무할 수 없는 것에 대해 불만을 가질 수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직명이 이루어지면 곧바로 복무를 하고자 하는 인원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렇게 그들의 의견을 존중할 수 있고 한반도에 평화에 기여할 수 있는 여성 직명에 대해 찬성 의견을 피력하고 싶습니다. 네, 양측의 얘기를 잘 들었고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제 심사위원들의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양측이 도대체 그 양성 평등 사회에 했을 때, 특히 이제 이 여성 직군과 관련시켜서, 그러니까 도대체 그 평등이라는 개념을 어떻게 보고 있는 것인지, 그러니까 그 좀 짤막하게 좀 최종 입장을 얘기를 해보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제와 관련시켜서 이 성평등이 도대체 뭐냐, 도대체 나는 뭘 평등이라고 보고 지금 얘기를 진행했는지, 그걸 좀 간단히 좀 이렇게 제시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여튼 본인 마이크 들고 있으면 먼저 얘기하세요. 본인 생각에 성평등이 뭐다? 오늘 토론을 하면서 이제 생각을 해봤는데, 평등이란 게 남녀가 사회적으로 어울려서 서로 행복한 사회가 되는 게, 그것이 평등이 추구해야 할 가장 이상적인 가치가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이런 여성 징병 문제로 수십 년간 지금 국내에서 이렇게 서로 시기 질투하고 괴로워하는 이런 상황에서 하루빨리 좀 정책적으로 남자와 여자 모두가 합의할 수 있는 협의점을 찾아서 좀 서로의 고통을 조금 이해하고, 이제 서로를 좀 공감하면서 이제 사회적인 갈등을 해소시키고 좀 행복한 사회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 계속 있었고요. 마지막으로 이렇게 현재와 같은 이런 한쪽 성변에서 치우쳐진 그러한 불평등한 정책이 계속된다면 언젠가는 한쪽 성별의 그런 불만이 이제 폭발하는 시점이 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먼저 모두가 생각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자, 이쪽에도 기회를 주겠습니다. 지금 수많은 사회문화 조사에서 진짜 거의 하나도 빠짐없이 많은 부문의 사회문화 조사에서 성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남성과 여성의 그 조사 과정에서 차이가 보이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임금도 그렇고 고위공무직의 비율도 그렇고, 이 수많은 그 지표에서 성차가 사라지는 게 저는 성평등한 사회라고 봅니다. 네. 하여튼 저희의 시간 때문에 우리가 더 지나서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양측 다 수고 많았습니다. 고맙습니다.